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응급간호, 응급처치 개요에서 쇼크 예방과 상처 보호에 관련된 것들을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같이 할게요. 자, 교과서는 225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쇼크, 우리 응급처치 구병 4단계 있었죠? 첫 시간에 응급처치 4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호흡과 관련된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출혈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멎게 해주는 지혈, 그 다음에 이제 쇼크 예방,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 우리가 감염, 상처 보호였거든요.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있는 상처 보호, 감염 예방, 저 보호, 감염 예방, 이 순서대로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조금 기도 유지와 지혈을 배우셨고요. 응급처치 4단계에서, 구명 4단계에서 자, 오늘은 쇼크 예방과 상처 보호 감염 예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쇼크. 쇼크는 저희 전체 교과서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 거의 뭐 매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응급간호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성인간호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이 쇼크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쇼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쇼크란 산소 및 혈액의 부족으로 오는 증상. 그러니까 산소 및 혈액의 부족이라는 거는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증상을 이야기를 하겠고 불충분한 전신 순환이 원인이에요. 순환의 문제. 간단하게는 순환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온몸 곳곳에 산소와 이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되며 몸의 대사작용이 부진한 상태이며 단순한 증상이 아니에요. 얘는 정말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증상이죠.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임상증후군이며 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심한 출혈, 대량 출혈 이런 것들, 화상, 충격, 손상, 중독, 과민 반응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라는 거는 단 한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순환의 문제이며 우리 교과서에서는 특히 이 출혈과 관련된 쇼크 예방, 그 다음에 과민 반응과 관련된 쇼크 예방 방법 이런 거 굉장히 잘 물어보고요. 국가고시에서는 특별하게 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쇼크가 발생한 환자가 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그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밑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쇼크는 다양한 원인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순환 부전,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걸 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상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증상을 보시면 자, 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 순환이든 수분의 순환이든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면 창백이 나타납니다.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순환이 잘 되면 혈색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혈색이 창백한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보고 우리가 왜 너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창백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은땀, 발한이 나는데 이 식은땀 때문에 피부가 차고 축축해요. 차갑고 축축한 피부.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쇼크일 때는요. 활력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되거든요. 활력 징후로 이제 판단을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 신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 제일 중요하죠. 우선은 이렇게 쇼크 증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활력 징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죠. 혈압은 떨어지는데 자, 이 떨어지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느냐? 심장이 노력을 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맥박이 상승을 하는데 몸에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니까 강하게 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빠르고 약한 맥박. 자, 맥박이 빨라지는 이유는 떨어지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펌프질해서 얼른 우리 주인님 혈압 올려야 해 라고 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요. 하지만 심장 자체도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로 뛰기 시작하고, 자, 이렇게 심장이 뛰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심계향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느껴지는 걸 우리는 심계향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약한 맥박이 나타나니까 심계향진, 두근두근.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요. 자, 그리고 요 맥박과 항상 짝꿍은 누구다? 호흡. 호흡은 맥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맥박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호흡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자, 호흡도 강하진 않아요.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고요. 자, 우리 몸에 지금 현재 뭐 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혈액과 물이 순환을 지금 잘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몸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지금 물이 부족하고 물이 순환이 잘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여기서 소변을 배설을 해버리면 우리 주인님 몸의 순환이 더 문제가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똑똑한 내 몸은 수분을 갖다가 밖으로 빼지 않습니다. 수분을 보유하려고 해요.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소변량, 요량, 소변량, 요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변량, 그러니까 요량이 감소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핍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핍뇨는 시간당 30cc 이하의 소변, 하루 500cc 이하의 소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루의 소변량이 1500cc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소변을 보는데 그거에 비하면 하루 소변량이 500cc면 굉장히 줄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내 주인님의 몸에 물이 부족해서 현재 순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똑똑해가지고 지금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있는 물까지 빼버리면은 우리 주인님 몸에 순환이 더 안 되겠네? 나 소변 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배설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이거를 핍뇨. 그래서 이런 증세를 보여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 활력증후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활력증후 바이탈 사인 잘 기억하세요. 자, 쇼크 발생하면 혈압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심장에 이제 뛰는 거를 나타내주는 걸 맥박이라고 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심장은 강하게 뛰지는 못해요. 얘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빨리 뛰고요. 맥박의 친구 누구예요? 호흡도 같이 이제 빠르게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도 약한 호흡.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요 활력증후를 가장 먼저 면밀하게 잘 관찰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응급처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쇼크 환자 발생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응급처치를 보시면 자, 하체를 높여줍니다. 하체. 다리 상승. 자, 하체를 높임. 그래서 트렌들렌버그 체위 또는 쇼크시하는 체위라 해서 쇼크 포지션 또는 트렌델렌의 요 T자니까 트에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골반을 올려준다 그래서 골반 고위. 자, 그래서 하체를 높임으로써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지금 쇼크라는 거는 순환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과 뇌로 이 혈액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부와 흉부 손상 시에는 상체도 약간 올려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선 제외를 하시고 두부, 흉부 손상 요거 제외하시고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쇼크 환자 발생을 했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체를 높여준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죠. 심장.
자,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심장과 여기 뇌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어디보다 높게? 하지를 심장보다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혈액들이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 있는 혈류가 뇌로 가서 순환을 증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크 시에 우리가 요 트렌들렌버그 체위라고 하는데, 이 앞에 변형된이라고 했죠. 원래 기본적인 트렌들렌버그 체위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침상 완전히 이렇게 올려주는 거. 침상이 있으면 요걸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트렌들렌버그 체위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체위는 병원에서 잘 하진 않습니다. 임상에서 이렇게 해주기도 힘들고요. 환자분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하세요. 근데 결론은 뭐냐? 요 다리 올려주는 거잖아요. 하지를 어디보다? 심장보다 올려서 여기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가게, 심장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머리로 가게 해서 순환을 얘 또한 증진시켜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석적인 트렌들렌버그 체위예요. 그런데 이 체위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임상이나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거 골반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골반, 고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T 포지션의 트렌들렌버그 체위의 요 T자만 따서 T 포지션, 아니면은 쇼크가 발생했을 때 했다고 해서 쇼크 포지션, 쇼크 체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뭐죠? 심장보다 어디가 올라가야 돼요? 하지가 올라가는 체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이름이 트렌들렌버그 체위, 쇼크 포지션, T 포지션, 골반고의 같은 이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응급처치, 쇼크 환자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리를 올려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두부, 머리죠. 머리, 그 다음에 가슴 쪽, 흉부 쪽 손상 시에는 이제 다리도 올려주지만 어디도 같이 상체도 살짝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부 손상 시에는 숨쉬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숨쉬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체도 약간 올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부 손상이 있게 되면 상체를 왜 약간 올려주느냐? 뇌압 상승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시기엔 너무 벅차다 라고 하시면 쇼크 시에 나는 하체 상승, 요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봤습니다, 국가고시에서. 자, 그 다음에 요 증상에 따라서 처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증상에 보시면 식은땀이 난다겠어요. 식은땀이 나게 돼서 우리 환자 몸이 차갑고 축축한 피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환자가 추위, 오한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되겠죠?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이제 간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보온. 자,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자, 부상자의 체온이 내려가면 쇼크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쇼크 환자 간호에서 보온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 담요를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시켜요. 담요. 자, 담요를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직접적으로 지나친 보온은 피하도록 하는데, 제일 잘 나온 오답 지문이 뭐냐? 온찜질. 뜨거운 물. 이런 거 직접적으로. 뭐 전기장판.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뜨거운 것들을 데워주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온은 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보온은 피하고, 담요나 옷가지로 환자를 덮어주거나 아니면 실내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간접 보온.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온을 해줄 때 직접 보온 안 돼요. 간접적으로 담요를 덮어주거나, 그 다음에 뭐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근데 직접적으로 따뜻한 뭐 뜨거운 물, 온찜질, 전기장판 이런 거 직접적으로 데워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 공급의 문제.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응급처치 할 때 환자 의식의 유무에 따라서 그 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환을 돕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음료 등의 공급에서요. 의식의 유무에 따라 음료를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식의 유무.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음료 공급을 하시고 의식이 있으면 근데 의식이 없을 때 음료 공급을 의식이 없으면 음료 공급하면 안 되고 그쵸? 의식이 없는데 입으로 음료 공급을 해줘요. 그랬다가 환자한테 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의식이 없는데 환자 입에다가 막 물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흡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질식.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요. 물, 음료수 등이 기도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 질식의 위험성. 질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는 음료 공급 경구로 입으로 주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경구로 음료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는 수액으로 이게 비경구적인 요법으로 수분을 공급을 하시되 의식이 없을 때 입으로 음료 주는 거 절대 안 되죠.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의식이 있으면은 음료 공급 경구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처 보호.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4단계 중에 가장 마지막이 이제 상처 보호 감염 예방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처 보호 감염 예방은 앞에 뭐라고 나오냐? 출혈이 심하지 않은 상처. 자, 그래서 출혈이 심하지 않은 상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상처 보호 감염 예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혈이 심하지 않는. 근데 이제 뭐 대량 출혈, 심한 출혈, 이럴 때는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지혈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고 지혈하는 방법에 직접 압박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대량 출혈, 심한 출혈이 아니라 출혈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상처를 보호하고 감염 예방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혈이 심하지 않은 상처에서는 특히 세균 침입으로 오는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처 보호하고 감염 예방이 우선이다. 자, 그래서 상처에 이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한 물,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냅니다. 세척이라고 하죠. 세척해서 이물질 제거를 해주셔서 상처를 깨끗하게 보호해주시고 자, 씻은 부위를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겠죠? 자, 중요한 소독된 거즈, 깨끗한 천 이런 식으로 소독된 깨끗한 이런 천을 대어주셔서 상처를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응고돼 소독이랑 깨끗한이 붙는 이유는 감염 때문에 그래요. 자,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된 거즈 사용하시고 깨끗한 천 대주시고 자, 혈액이 응고된 부위 혈액이 응고됐다라는 거는 현재 지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위를 만져버렸어요. 그러면 혈액이 응고된 게 떨어지면서 다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이 응고된 부위는 만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하게 오염된 상처, 치료하지 않고 6시간 이상 된 상처, 심한 동상, 화상, 뚜렷한 감염 징후를 나타내는 상처 등은 심하게,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버린 심한 동상, 화상도 심한 상처죠. 그 다음에 감염, 딱 봐도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한 징후를 나타내는 상처는 감염 예방, 그 중에서도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감염 예방을 위해서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은행 123페이지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번 쇼크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상증후군으로 단순한 증상이다. 이거 단순한 증상 아니에요. 사람 까딱했다가 죽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관찰해야 될 임상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임상증후군. 자, 그 다음에 2번 산소나 혈액의 부족에서 오는 증상이다. 맞죠?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는데 이 순환이 산소와 혈액 부족으로 오는 증상. 자, 답은 2번이죠. 자, 3번. 수소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 산소, 혈액의 부족. 자, 그 다음에 4번. 몸의 대사작용이 지나치게 왕성한 상태. 대사작용이
왕성이 아니라 부진. 대사장욕이라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한이 부진한 상태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민 반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쇼크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겠어요. 그래서 심한 출혈이라든지 이런 과민 반응. 과민 반응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러지 반응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알러지 반응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자, 우리 몸의 정상 혈액과 체중에 대한 양과 사망 시의 출혈 손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쓸 테니까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체내 체중의 우리 체내 체중의 13분의 1. 자, 13분의 1이 정상 혈액량입니다. 정상 혈액 양이고 여기서 2분의 1 절반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 되죠. 사망. 그래서 정상 14분의 1, 이 중에서도 2분의 1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사망. 그래서 답은 5번인데 크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이런 숫자 외우시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자, 23번. 쇼크 환자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쇼크 환자 응급처치 볼게요. 1번. 체온 유지를 위해서 온찜질 주머니와 침구를 덮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쇼크가 오게 되면은 체온이 떨어진다겠죠? 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쇼크라는 것 자체는 상태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온을 해주셔라 라고 했어요. 그때 직접적인 보온 된다 안 된다? 직접적인 보온 안 돼요. 이 직접적인 보온, 직접적으로 뜨거운 거 데우시는 거, 뜨거운 물, 온찜질, 전기장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담요 같은 간접 보온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침구 덮어주는 건 괜찮지만 온찜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어요. 자, 2번. 머리 상승시키고, 여기서부터 틀렸죠? 머리가 아니라 어디를 상승시키냐? 다리, 하체를 상승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온찜질 주머니도 틀렸어요. 3번. 사지를 마사지 해주면서 이마에 냉찜질 해준다. 아이스백, 요것도 아니에요. 지금 체온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차가운 거 더 해주시면 체온 더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 악화되겠죠? 자, 4번. 하지를 높여주고 BP 혈압이죠? 혈압 유지와 함께 보온해준다. 그렇죠? 하체 높여주는 거예요. 하체를 높여주게 되면 심장과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증상에서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혈압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다리를 올려줘요. 그래서 하체를 높여주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 양이 많아지고 혈액순환이 돼서요. 혈압도 일시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BP가 유지가 되죠. 혈압이 유지가 되죠. 이렇게 유지가 돼요. 하지를 높여주고 BP 유지와 함께 그다음에 보온해 주시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머리 상승이 아니라 다리 상승이고 냉찜질 안 돼요. 체온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24번. 쇼크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에 출혈이 있을 때는 머리를 낮춰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나왔죠, 여러분. 두부 손상, 두부와 흉부 손상 시에는 상체도 약간 높여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출혈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두부 손상이 왔어요. 머리에 손상이 왔고 이 두부가 손상, 머리가 손상, 머리 출혈 이게 있으면 뇌압이 상승합니다. 뇌압을 상승하니까 뇌압 상승 예방을 위해서 상체를 약간 올려준다. 이거는 머리를 낮춰주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약간 올려주셔야 뇌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히고 다리를 올려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능한 빨리 진정제 투여한다. 여러분, 진정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요, 쇼크가 훨씬 더 심해지죠. 자, 그 다음에 4번. 의식이 없고 출혈이 심할 때는 더운 물 주머니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보온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자, 더운 물을 준다. 죄송해요. 더운 물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식이 없고 출혈이 심할 때 더운 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음료 공급된다 안 된다? 입으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의식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을 돕기는 술, 커피.
술, 커피 절대적으로 안 되죠. 자, 그다음에 24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25번. 쇼크 환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쇼크 환자 증상 보겠습니다. 자, 증상 빈맥, 빈맥, 맥박이 빠르고 약한 맥박. 빠르고 약한 요것이 빈맥이죠. 빈번하게 맥이 뛰는 거. 빈맥. 그다음에 식은땀, 발한, 차고 축축한 피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의식이 소실이 되죠. 점점.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의식 소실. 의식 불명. 그 다음에 안면 창배. 그 다음에 심계향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에서는 단요 틀렸죠. 여러분. 2번에서는 단요. 우리가 쇼크 증상이 발생하면 소변량이 줄어드는 핍뇨가 요량 감소. 그래서 단요 아니고 핍뇨.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혈압 상승 아니죠. 혈압 하강이죠. 자, 4번에서 보시면 섬액이 아닌 빈맥. 자, 그 다음에 5번. 빈뇨가 아니라 핍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항원 한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원인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쵸? 그런데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이라고 하면 여러분 거부 반응, 과민 반응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원 항체 면역 반응 이렇게 하면 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거부 반응, 과민 반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 반응, 알러지 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 이런 거 다 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 이게 말이 어렵네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요 알러지로 인한 내 몸에서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과민하게 내 몸이 반응한다 해서 과민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우리 알러지 일으키는 원인 물질 보면 뭐 음식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인, 뭐 먼지. 그렇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뭐 개, 고양이의 털. 이런 것들도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물, 혈액 제제. 굉장히 뭐 많은 것들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혈액 제제에서는 뭐 혈청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약물 반응에서 우리가 지금 페니실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물에서도 특히 항생제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개, 고양이, 그 다음에 곤충으로 인한 벌, 말벌, 꿀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벌침,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는 음식 엄청나게 많죠. 뭐 견과류도 있고 과일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땅콩 같은 것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7번. 쇼크 환자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쇼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 활력증후를 검사를 해보는 거. 활력증후. 그래서 활력증후를 봤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오르고 호흡은 올라요. 근데 이 맥박과 호흡이 약하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지금 쇼크 상태로 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증명 방법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갑자기 환자가 쇼크에 빠졌을 때 쇼크 포지션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쇼크 포지션 우리가 했을 때 답은 5번이죠. T 포지션. 트렌델렌버그의 T자 빼서 T 포지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반고이라고도 하고 쇼크 포지션,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요 심장보다 다리를 하지를 높여주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죠. 파울러시 체위는 여러분 앉는 자세고 슬흉이는 흔히 알고 있는 고양이 자세고 보가이는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자세고 앙와이는 반듯하게 누워있는 자세고 더 이상 뭐 쇼크 체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쇼크 여러분 요 체위 정리 잘 해두세요. 체위는 매해 국가고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체위에 대한 정리 잘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출혈이 심하지 않은이라 나왔어요. 자, 출혈이 심하지 않은 상처. 자, 응급처치. 여기서는 뭘 예방? 감염을 예방, 상처 보호. 이게 키워드예요.
자, 1번. 상처는 손이나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거나 이물질을 걷어낸다. 이물질 걷어내는 건 맞지만 손은 제일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손으로 떼어내서 안 되고요. 부드러운 헝겊이라기보다는 깨끗한, 소독된 이런 것들로 닦아내셔야 되겠죠. 2번.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준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소독거즈를 상처에 대고 타올로 묶는다. 묶을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압법이나 지혈대를 사용한다. 지압법, 지혈대는 심한 출혈 시 하는 지혈 방법이죠. 자, 5번. 혈액이 응고된 부위는 알코올로 닦아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이 현재 응고된 부위는요, 만지지 않아요. 괜히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응고된 부위는 현재 혈액이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떼어내다가는 출혈이 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닦아낸다든지 만지지 않습니다. 자, 30번. 출혈이 심하지 않는 상처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거. 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뭘 생각하셔라? 감염 방지, 상처 보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환자가 목이 마를 때 응급처치원의 처치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고 없고, 자, 1번. 의식이 없는 경우 대출혈이나 뇌출혈 시 수분을 공급한다. 의식이 없으면 수분 공급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복부창. 복부창이라는 거는 배가 뻥 뚫려버린 상처를 얘기를 해요. 뭐 칼에 찔렸다든지. 그쵸? 그래서 복부창일 경우, 요 복부창이 발생하면 출혈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음료수 주지 말고 다리를 반듯하게 한우 눕힌다. 음료수 주지 말고는 맞아요. 그런데 다리를 반듯하게 한후 눕힌 게 아니라 무릎을 복부 쪽으로 구부려 줍니다. 다리를 복부 쪽으로 구부려서 여러분 배횡아이 아시죠? 배횡아이. 배횡와위.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발 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서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 그러면 복부의 긴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복부 긴장 저하시킬 수 있는 체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창일 경우에는 복부에 긴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복부 긴장을 저하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배 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서 하는 체위를 하셔야 돼요. 요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교과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팁이 있어요. 이 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의식이 없을 때와 수술을 요할 때는 따뜻한 엽차를 준다.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음료 공급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두부 손상을 입은 무의식 환자의 경우 물을 금한다. 두부 손상,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으니까 물을 금한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 음료 공급, 경구로 물을 주지 않는 이유는 기도로 물이 들어가서 무슨 위험성? 질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식이 없으면 절대 경구로 음료 공급하지 않아요. 만약에 줄 거면 수액, 비경구적인 요법으로 주셔라 라고 했죠. 자, 5번. 의식이 있더라도 마실 것을 금지한다. 의식이 있으면 음료 주셔도 돼요. 자,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구강으로 물이나 음료수 또는 약물을 주어서 안 되는 이유. 답은 4번이죠. 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거니까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지금 숨구멍인데 숨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